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중에서 중복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복조합은요, 앞에 있는 중복순열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고, 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중복조합이 뭔지부터 설명 개념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중복조합. 중복조합이란 우선 중복조합의 뜻은 뭘까요? 뜻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중복 허락하면서 허락하에 R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택하는 조합. 우린 이것을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중복조합의 수를 이제 기호 뜻은 이렇게 하고 기호로 표시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N, H, R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중복조합은 이제 나중에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중복조합의 수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얘는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그 다음에 얼마? R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풉니다. 문제를. 자, 이제 뜬금없이 이제 문제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또 설명할 건데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복조합과 중복순열의 그 차이를, 미세한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걸 비교하냐면 이제 비교인데, 이거는 학생들이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첫 번째, NPR과 우리는, 기억나시죠? M 파이 R 그 다음에 NCR 그 다음에 NHR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P는요 뭐냐면 순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순서를 고려합니다. 순서 고려. 그리고 중복은 허락을 안 해요. 자, M 파이 R도 역시 순서는 생각합니다. 순서를 고려하고 얘는 중복을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NCL은 순서를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중복을 역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NHR은 순서 생각 안 해. 그 다음에 얘는 중복을 허락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생각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복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실제로 한번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떻게 풉니까? 자, 4H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이제 푸는 방법입니다. 푸는 방법 4 플러스 0 얘가 N, 얘가 R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 얼마? 0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돼요? 3 되죠? 3C 0 이렇게 하니까 얼마 돼요? 얘는요? 1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선생님 2H4는 어떻게 돼요? 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해도 2 더하기 4 마이너스 1 C 그 다음에 얼마? 4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6에서 1 빼니까 얼마? 5C4. 5C4는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는 5C1과 같으니까 얼마? 5라고 할 수 있네요. 됐나요? 다음 하나만 더. 그럼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 3H2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C, 그 다음에 얼마?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얼마 됩니까? 3에도 4C2. 그럼 얘는 다시, 우리는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4C2니까 2, 1, 4,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약분하니까 2, 3은 6, 6가지 나오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 근데 요런 단순한 계산 갖고, 요런 식으로 단순한 계산 갖고는 우리는 쉽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을 통해서, 이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복조합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냐면은 이 중복조합 문제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몇 가지 경우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아까 같이 이제 기호로 나타낸 게 아니라 자,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분명히 말해 두겠지만 이제 꼭 이제 책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이런 요령을 본인들이 연장을 써서 자꾸 확인해 보십시오. 자, 우선 사과와 배, 그 다음에 귤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과일을 파는 가게에서 7개의 과일을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합니다. 구매하는 방법.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자, 7개의 과일을 살 거래요. 7개의 과일. 그러면 총 사과의 개수. 자, 사과와 배와 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사과를 X, 배를 Y, 귤을 Z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각 몇 개를 산지 모르겠지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개수를 할 때 얘는 X개, Y개, Z개 이렇게 해서 총 7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음화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생각도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 해서 자, 중끝이 서로 다른 X, Y, Z를 갖고 3개를 갖고 몇 개를 뽑는 거예요? 7개를 뽑는 거예요. 사과, 배, 귤 세 종류에서 7개를 조합을 중복을 허락하는 상태에서 7개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3H 얼마? 7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3H7은 어떻게 돼요? 3과 7을 더하죠. 3 더하기 7 그 다음에 하나 뺍니다. 그 다음에 C 그 다음 얼마? 7 그럼 결국 이놈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에서 그러니까 9C 7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9C 얼마? 2가 되겠죠. 9에서 7 빼서 이런 게 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9C2를 계산을 하면은 9C2를 계산하면은 2분의 얼마? 9 곱하기 8 약분되죠. 1 얼마? 4 4고 36 그래서 답은 36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일을 선택하는 문제거나 아니면 두 번째 또 다른 예를 들면 자, 이제 요거 때문에 애들이 조금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제 2명의 후보가 있어. 후보 2명. 후보가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 2명의 후보가 이제 선거합니다. 출마를 나갑니다.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9명의 유권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한 명의 후보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이 수를 구하세요. 다음. 자, 단, 기권, 안 돼요. 그 다음에 무효도 없어요. 뭐 무효나 기권 있으면 엄청 복잡해지니까. 자,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서로 다른 2명의 후보 중에서 9명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는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2H9. 그래서 2 플러스 9 마이너스 1, C 얼마? 9. 그럼 11에서 1 빼니까 10, 10C 9. 9죠? 그럼 얘는 다시 10C 1. 왜? 10에서 9 빼니까 1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 여기까지 경우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선생님 무기명 투표라고 했어요. 무기명 투표. 여기 안 썼는데
무기명 투표. 선생님, 그럼 무기명 말고 기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본인을,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명 투표란 말과 무기명 투표는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명 투표란 놈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중복순열 순서를 고려하는 거고,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그렇죠.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경우를 다 알고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그래서 요 문제를 다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문제를 또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이제 유제 문제인데 이제 그냥 하나만 내볼게요. 유제 한 3개만 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4H6을 나타내 보시오. 이 값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자, 유제 2번 문제의 답은 2번 문제는 귤과 그다음에 감과 그다음에 사과 그다음에 배 총 4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4종류의 과일. 4종류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 가게에서 선생님이 5개의 과일을 살 겁니다. 이 5개의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하는 방법의 수 구해보시고요. 자, 한 번 더 유제 3번. 자, 요번에는요, 아까 똑같아요. 갑과 을과 병. 후보가 3명입니다. 그리고 8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기명으로 투표할 겁니다. 이제 무기명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중복조합이구나. 무기명 투표할 겁니다. 이때 투표 방법수는 얼마입니까? 투표 방법수는 얼마입니까?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잠깐 멈춰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답은 그 뒤에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4H6 이거 어떻게 풀어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틀리면 안 돼요. 4 플러스 6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 얼마? 6. 그러면은 9C 6이니까 9에서 6 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9C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3 곱하기 3이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얘는 9, 8, 7 이렇게 3개 그쵸? 그래서 약분되죠. 3, 3은 9, 1 얘는 1, 얘는 얼마? 4 그래서 3, 4, 12 곱하기 7이니까 얼마? 84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유제 2번 어떻게 봅니까? 귤, 감, 사과, 배 4종류를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일 중에서 5개를 중복을 허락하면서 푸는 거니까 4H 얼마? 5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C 그 다음에 5가 되겠죠. 그러면 9에서 1 빼니까 8C5 그러면은 8C3 그래서 3, 2, 1분의 8, 7, 6 3, 2, 6 8, 7에 56 56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는요. 역시 갑, 을, 병 이렇게 3명입니다. 3명인데 8명이 유권자가 있으니까 3H8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8 마이너스 1C 그 다음에 얼마? 8 그럼 얘는 얼마 되죠? 3 더하기 8 11 그럼 10C 8 되겠네요. 발음 조심해야겠네. C 8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10C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0 곱하기 9 그래서 5, 9, 4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항정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정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항을 전개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식을 통해서 쉽게 구하는 거를 우리는 이항정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항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있어요.
그거의 1제곱은 뭐죠? 우리는 그냥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죠. 기억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문제인데 뭐 쭉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거 하다 보면 이제 파스칼의 정리라는 것도 알 텐데, 그럼 만약에 땡땡땡땡땡땡땡땡땡 계속 내려가서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궁금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항 정리를 통해서 답을 구할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은요, 보통 우리는 이제 앞에 개수를 적어야 되는 거니까 n의 개, 총 n개 중에서 nc 제로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놈 a의 몇 제곱 n제곱 그러면은 b의 0제곱, 즉 요 놈은 요 놈이랑 똑같은 거고, 일단은 얘는 요 놈과 똑같아야 되는 거. 특히 얘는요 항상 선생님 지금 방금 동그라미 친 놈, 요 놈과 요 놈은 항상 같은 놈이에요. 일치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두 번째 항이면 얘는 nc 1 되겠죠. 그러면은 a에서 n에서 이제 한 개를 빼줘요. 그 다음에 b의 1제곱, 즉 쉽게 얘기하면 얘랑 두 개가 합쳐지면 항상 뭐가 됩니까? n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n과 0을 합치면 n이 되듯이 항상 그것도 합치면 0이 되는. 그럼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nc2가 되겠죠. 그러면 a의 n-2, 그 다음 b의 얼마? 제곱. 이런 식으로 나겠죠. 이런 식으로 땡땡땡땡땡 계속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플러스 나중에 ncn, 그 다음에 a의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n-n이니까 0 되겠고 b의 얼마? n제곱 되겠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결국에는 우리는 어차피 이 앞에 있는 뭘 다 모아놓는다면, 정리하면 시그마 n은 0부터 r은 0부터 r이죠. 여기 r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r은 r은 0부터 n까지일 때 ncr은 뭐가 되는 겁니까? a의 일반형 n-r, b의 r제곱. 이게 일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 어느 부분,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한 걸 우리는 뭐냐면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놈들 보이죠? 요 놈들을 이항 개수라고 합니다. 얘 때문에 문제를 풀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모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잘 많이 풀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이게 1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냥 뭡니냐? a 플러스 b의 얼마? n제곱 꼴의 개수 구하는 문제. 얘는 쉬워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이거 근데 안 나오더라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2a 플러스 b의 얼마? 7제곱의 전개식 중에서 a 4제곱 b의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쵸?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n이 7이죠. 7c, 그 다음에 r이 얼마예요? 3 나왔어요. 그쵸? 그럼 얘는 a의 7에서 3 빼니까 4, b의 세제곱, 즉 우린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a가 아니라 여긴 2a죠. 그렇다면 잠깐만요. 이 부분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2a2의 4제곱, 그 다음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우린 개수를 구하려면 뭐 필요하냐? 7c 3과 얼마? 2의 4제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요것도 2의 4제곱 전개해서 보면은
7C3 곱하기 2의 대제곱, A의 대제곱, B의 세제곱.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야지만 개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7, 6, 5 곱하기 2의 4제곱 되겠죠? 2, 3은 6 사라지죠? 그럼 5, 7, 35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560이 나오네요. 됐나요? 그래서 A 4제곱, B의 세제곱 개수는 56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또 다음 문제 예를 들면 두 번째 2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의 6제곱이 있습니다. 이놈의 전개식 중에서 전개식 중 우리 뭘 구하라냐? 상수항 구하래요. 상수항을 구하라. 자, 어려울 것 같죠? 그쵸?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됩니다. 상수항이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뒤에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나 x분의 1 같은 게 사라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결국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x의 몇 제곱 되는 놈과 x의 몇 제곱 되는 놈과 그 다음에 곱하기 x분의 1의 몇 제곱 되는 놈이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게 한번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우선 6제곱이니까 우리는 일반항식이 어떻게 되면 6C 그 다음에 R이 몇 개는 모르니까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요 2x의 제곱이 얼마? 6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 R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조금 전개하면 6CR 그 다음에 얘는 2의 6 마이너스 R제곱에 곱하기 X의 2, 6, 12 마이너스 2R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X R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유놈과 유놈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서 사라져야지만 예를 들어 얘가 3 그러면 사라지는 거니까 개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상수만. 즉 12-2R과 R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네요. 같아야지만. 그렇다면 일로 이항시키면 3R은 얼마? 12. 그럼 R은 얼마? 4.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R이 4래요. 그렇다면 나머지 요 식에다가 R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6C4 곱하기 2의 6-4. 그렇다면 얘는 6C4는 6C2랑 같은 거고 얘는 2의 제곱 되겠죠. 6C2는 뭔데요? 2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자, 그러면 약분되니까 사라지고 얼마 돼요? 얘는 2만 남네요. 5, 20, 60 나오겠네요. 답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선생님이 말이 좀 빨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유놈과 유놈의 즉 지수가 같아야지만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요 상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다음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개식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어떤 문제냐면은 구하려는 거 보니까 우리 뭐 구하냐? 상수 m 값을 구할 겁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 좀 볼게요. mx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4제곱의 전개식 중에서 즉 x제곱분의 1의 개수가 12일 때 12가 나올 때 요 m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아까보다는 똑같이 전개식을 일반화하면은 뭐가 됩니까? 4제곱이 됐으니까 전체 4제곱 4CR에 그 다음 뭐예요? 얘는 mx의 몇 제곱? 4-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얼마? r제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전개를 하면 4CR에 얘는 m 곱하기 m의 4-r제곱 곱하기 x의 4-r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x의 2r 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이니까 요놈에 비해서 얘가 2개가 더 많으면 되는 거죠. 그쵸? 2개가.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이면 여기는 x의 6제곱 돼야지만 4개 사라지고 얘가 2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쵸? 즉 요놈과 요놈을 비교했을 경우에 이 r이 4-r보다 몇 개? 2개가 더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r은 r대로 넘기면 2r, 자 넘어가니까 플러스 r은 6, 3r은 얼마? 6, r은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6이고 얘는 4니까 여기다가 2, 즉 요 부분에다 2 둬야지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r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r 대신에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볼까요? 4c2 곱하기 m의 4-2. 자, 그럼 4c는 얼마예요? 2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m의 제곱입니다. 약분 2, 3은 6 m 제곱이 얼마 나왔어요? 10이 나왔대요. 그러면 m 제곱은 얼마? 2가 되겠네요. m은 뭐 나와요? 뿔마 루트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뿔마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근데 조금 고민을 하면 쉬운 문제니까 한번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또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는 중복잡 다음에 이항정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항정리는 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특히 아까 같이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그거는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식에서도 조금 더 복잡한 개수를 구하는 문제, 항상 개수 구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꾸 복습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걸 복습을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우린 그걸 꼭 하실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걸 구하냐면은, 또 다른 예를 들면, 예, 3이죠. 자, 역시 요번에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a 플러스 b의 m제곱과 c 플러스 d의 n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개수. 자, 어떤 거냐 한번 보면 1-2x의 4제곱과 1 플러스 x의 5제곱의 전개식 중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4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 어쩌고저쩌고 막 많을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선생님 여기는 A, 여기는 B라고 할게요. 만약에 전개식이 있으면 그러면 x제곱이 나오려면 A 곱하기 B가 나와서 이제 x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되면 상수, 여기는 그러면 x제곱의 개수,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가 x제곱, 여기가 상수, 여기가 x, 여기도 x의 개수 하면 이 세 가지 경우가 구하면 우리는 세 가지 경우만 구할 수 있으면 x제곱의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개수를 각각 구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상수가 나와야 돼요. 상수. 그건 뭐밖에 없어요? 1의 4제곱밖에 없네요. A에서는요. 그쵸? 이건 A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A입니다. 다음. B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은 이제 곱하기 B는 X제곱의 개수입니다.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4C 얼마? R. 그 다음에 얘는 1의 4제곱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의 얼마? R제곱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곱이 되려니까 R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이 부분만 살짝 끌고 내려오면 화살표가 아주 정말 멋이 없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R이 2가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럼 4C2 그 다음에 어차피 1은 있으나 마나 마이너스 2X2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4C2는 얼마예요? 2분의 4 곱하기 3 2, 3은 6 곱하기 얼마? 얘는 4
24.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온다? 24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얘기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보면은 역시 얘는 x제곱 나오고 여기는 상수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a에서만 x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c 얼마? r 곱하기 1에 4 마이너스 r분의 마이너스 2x에 아하하하하 지금 선생님 실수한 거 찾았나요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게 요 내용이죠. 그쵸? 아, 여기는 분명히 선생님 확인을 잘못했는데 잠시만요. 요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얘는 냅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두 번 계산하기 싫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좀 귀찮아서 그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수니까 여기는 상수만 나오니까 1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1의 4제곱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B에서는요. 5가 n이에요. 그쵸? 그러면 5cr 그쵸? 근데 2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1에 5-2 그 다음에 얘는 x에 제곱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뭡니까? 5c2니까 얘는 2분의 5 곱하기 4 약분되니까 얼마? 1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나온 게 바로 누구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24 일부러 선생님 그래서 안 지운 거예요. 곱하기 상수 뭐예요? 1밖에 없잖아 1. 그래서 얘는 뭐 나온다? 24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 여기도 x의 개수 x 나오니까 첫 번째 a에서 x의 개수가 나오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1 되겠네요. 그쵸? 즉 무슨 얘기냐? 4c1 그 다음에 1에 4-1 3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얼마? 1제곱 그래야지만 상수 1 나오는 거. 그럼 얘는 4 곱하기 어차피니까 마이너스 2 나올 거고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상수항 나와야겠죠. 그쵸? 뭐 나올까요? 얘는요. 그렇다면 x니까 5c1 그쵸? 그러면 얘는 1의 4제곱 그 다음에 x의 1제곱 그쵸? 그러면 5c니까 5네요. 그쵸? 마이너스 5, 8, 40 그래서 얘는 b가 5 나오고 a는 마이너스 8 나왔어요. 그래서 5, 8 마이너스 40 나와요. 그래서 결국 10과 24와 마이너스 40 하니까 답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6 나오네요. 그래서 개수는 마이너스 6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뭐냐? 요거 유산꼴입니다. 예제 4번, 4번, 예제 4번째입니다. 자, 요번에는요, 아까는 뭐,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얘는 p 플러스 q 곱하기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꼴인데, 즉,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이의 전개식 중에서 상수항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상수항. 상수항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얘가 이쪽에 있는 놈이 첫 번째 경우 x제곱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분의 1. 그래야지만 상수가 나오겠죠? 두 번째, 여기 상수예요. 그리고 여기도 상수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얘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x제곱의 개수가 나올래요. 요 동그라미 친 놈이에요.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니까 1밖에 없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는 1.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이 부분입니다. 얘는 10c. 그 다음에 서로 같아야 돼요. 왜냐면 x분의 1 x니까 5. 그러면 얘는 x의 5제곱 그 다음에 x분의 1의 얼마?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얘는 사라지니까 10c 오니까 뭐가 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
9, 8, 7,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약분되는 거 사라지십시다. 2, 4, 8 사라지고 3, 2, 6 사라지고 5, 2, 10 사라집니다. 그러면 2는 4, 9, 7, 63 이렇게 되겠죠? 그럼 63 곱하기 4니까 3, 4, 12, 4, 6, 24, 25, 25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252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상수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는 1이에요. 그쵸? 상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상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같이 사라지면 되겠죠? 상수만 나오려면은. 아하, 또 실수했네요. 이게 상수한 거죠, 지금 선생님이 요거 한 게. 얘가 상수한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 오늘따라 조금 합니다. 그러면 얘가 상수 1이고 여기도 상수니까 이거니까 250이 나오는 거 맞고요. x제곱의 개수니까 역시 얘도 1입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건 x제곱의 이거 x제곱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면 10c 얼마? r인데 뭔지 몰라요 아직. x의 10-r 그 다음에 얘는 x의 r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원래 r이 밖에 있는 건데 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얘가 2가 더 크면 돼요. 2가. 그러면 아까 말처럼 r은 10-r보다 2가 더 크면 돼요. 그쵸? 넘어갈게요. 그러면 얘는 이 r은 12, r은 얼마? 6. 그럼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6 되고 여기도 6 되고 여기도 6 되면 얘는 4. 얘는 6 하니까 2개 남는 거 맞네요. 그러면 요거 갖고 10C6입니다. 10C6은 10C 4랑 같은 거니까 4, 3, 2, 1, 10, 9, 8, 7 이렇게 되겠죠? 8 사라지고 3 그쵸? 3, 7, 21, 210 그래서 얘는 210 나옵니다. 그래서 210과 252를 더하니까 총 얼마? 462라는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선생님같이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자꾸 연습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출판사마다는 조금 목차마다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는데 요번에는요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인데 이항계수입니다. 계수의 성질 보겠습니다. 자, 이항계수의 성질은 이제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점점점점점 ncn은 얼마? 2의 n제곱 나온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쵸? 좀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 그럼 선생님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 플러스 뚝뚝뚝뚝뚝 플러스 자 이제 홀수 짝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ncn은 얼마? 0이고요. 세 번째 nc0 플러스 nc2 그 다음에 nc4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랑 같냐면 얘는 nc1 nc3 nc 뭐가 있어요? 5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짝수만 여기는 홀수만 그렇다도 식은 똑같이 2의 n-1제곱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증명을 좀 보이겠습니다. 원래 이런 게 나오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 우리가 아까 왜 이항계수 식을 구하려고 할 때 a 플러스 b의 n제곱해서 얘는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에 했던 거 기억나죠? nc r의 a의 n-r 그 다음에 b의 r제곱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면 얘도 보면은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nc 뭐가 됩니까? 0. 그렇다면 얘는 1의 n제곱, x의 0제곱이니까 그냥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nc0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nc1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는 어차피 1은 썰 필요니까 x의 1제곱 nc2 x의 제곱 플러스 nc3 x의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땡땡 플러스 ncn의 x의 n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전개를 꾸준히 한다면. 그렇다면 선생님, 자, 여기다가 x 대신, 요 식에다 x 대신 1을 대입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의 n제곱.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었잖아요. 방금 선생님, 그쵸? nc0, nc1, nc2, nc3, 땡땡땡땡땡, ncn. 맞죠? 어차피 1 들어가면 몇 제곱을 하든 무조건 1 똑같으니까 우리는 요 식이 나온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선생님, 요번에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를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0제죠? 0의 n제곱은 0이니까 그냥. 그 다음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근데 얘는 x의 0제곱이니까 그냥 nc0. 그쵸? 그 다음에 홀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c1. 짝수니까 nc2. 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nc3. 점점점점점. 근데 끝에가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값이 짝수로 나가고 홀수 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은 그냥 쭉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얘는 쭉 나가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끝이 뭐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서 만약에 내가 두 개를요 연립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 0이 나온 건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두 개를 내가 만약에 더해 볼게요. 더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거랑 더하니까 2의 n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nc0. 그 다음에 사라지고 얘는 nc2, 뭐 nc4, 점점점점점점점 짝수만 나는 거죠. 그렇죠? 짝수만.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얘는 nc0 플러스 nc2, nc3, 4 플러스 땡땡땡땡은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n-1제곱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이제 홀수, 짝수 이제 플러스로 해버리면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 사라진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해버리면 이게 사라지면서 홀수만 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이 홀수든 짝수든 우리는 이 공식은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진짜 많이 봐둬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거 다음에 이제 책대로라면은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왜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이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 하면요. 이번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론 개념 설명이네요. 자, 왜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a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이거의 1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예요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a 플러스 b에 이제 여기다 n 대신 제곱 집어넣으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나왔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하면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나가고 뭐 a 4제곱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쵸?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 개수가 1하고 1이 있어요. 두 개가 합쳐서 2가 되네요. 가만 있어봐. 여기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는 거예요. 합치니까 3 되네요. 얘도 합치니까 3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내려가는 게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제 개수만 봤을 때 처음에 1, 그래서 1, 1, 그러면 합쳐서 얘는 2, 1, 1. 그 다음에 또 합쳐서 얘는 얼마? 3. 얘도 3. 여기도 1, 1. 그 다음 또 합치면 뭐가 될까요? 4, 6, 4, 1, 1.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뻗어나가는 삼각형,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NCR이 나오려면 n-1에 CR-1 플러스 n-1에 CR. 그러면 합친 게 우리는 2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얘는 좌우 대칭이라 나중에 이건 학기의
학기체 같은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은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파스칼 관련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예제 아이고 빨간색이네요. 예, 1번 문제 볼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래요. 자, 2C0 플러스 3C1 플러스 4C2 더하기 5C3 더하기 땡땡땡땡땡 얘는 10C8 아유 항상 C8이라는 게 되게 발음하기 힘들어요. 자, 표가 있다는데 이걸 직접 그리기가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어차피 이 C형은 뭐예요? 1 나오죠? 얘가 1이면 차라리 얘를요 2C형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3C0으로요. 그 다음에 3C1 어차피 얘도 똑같은 뭔데요? 1이잖아요. 그쵸? 1 얘도 1 얘도 1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자 아까 왜 파스칼 중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개념 중에서 NCR은요 뭐라고 했어요? N 뭐라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N-1 C R-1 그 다음에 플러스 N-1 CR 요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얘랑 하면 어차피 3하고 3은 똑같으니까 우리는 3보다 빼진 거니까 4가 되겠죠. 4C 얼마 될까? 0하고 1하고 더하니까 우리는 끝에 있는 거 쓰는 겁니다. 1 되는 거죠. 4C 1. 즉, 요 두 개가 4C 1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가만히 뒤에 거 보니까 뭐가 돼 있어? 또 4C 2가 있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5C 2가 돼요. 왜? 끝자리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럼 다시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얘랑 떠보니까 5C 2랑 플러스 5C 3이 있어요. 그럼 얘는 또 하니까 6C 3 되겠죠? 끝에 거 갖고 오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 그럼 마지막에 되는 게 얘는 뭐일까요? 10C 7과 플러스 10C 8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11, C 얼마? 8 되겠죠. 그럼 답은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자,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이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 유형을 더 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